이번 영상은 모스펫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GSID 커브, DSID 커브, GM, RDS1과 같은 여러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도되고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VGSID 커브, VDSID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식은 이 VDSID 커브에서 출발합니다. 말이 VDSID 커브지 식을 보면 ID, GS, DS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 식인데 이거를 VGS가 상수라고 한다면 VDS와 ID에 관한 관계는 그래프로 이차함수로 나타납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VDS 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것도 DS로 미분을 하면 K, WYL 날라가고 VGS VT VDS가 나옵니다. 그러면 VDS가 지금 X축이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값이 0이 되는 VDS 값은 VGS VT입니다. 즉 여기는 VGS VT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새에서 이번에는 VGS를 아까 VGS는 상수로 봤는데 그럼 VGS가 0에서부터 수입한다면 이 그래프 형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면 VGS가 0에서부터 이제 VT는 상수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차함수 마이너스 항을 갖고 있는 이차함수를 따라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를 하고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를 다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 이 포인트를 찍어서 만들어진 이 노란색, 다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사실 이 위식에서 VDS에 VGS-VT를 대입했을 때입니다. 뒤에서 따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린 이거를 VOV라고 말하고 VGS는 VOV 플러스 V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요거에 대한 식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럼 요 식에 이 위식에 VDS에 VGS-VT 즉 VOV를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VGS- 바로 볼 수 있겠네요. VGS-VT의 제곱에 똑같이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즉 2분의 1 K WL VGS-VT에 대한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이게 DS는 고정된 채로 GS와 ID 간의 관계식입니다. 즉 VGS-ID 커브를 나타내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즉 DS에 VOV가 걸려 있을 때에 발생시키는 이 ID 커런트를 나타내는 게 VGS-ID 커브고 이걸 따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VGS-VT를 했으니까 VGS 자체는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VT로 나타나고 ID VGS에 대한 커브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VGS-VT와 ID에 대한 커브고 이거는 이걸 따라서 지금 너무 완만하게 그렸는데 일단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기울기가 0이 되게 따라가는 이 그래프들이 VDS-ID 커브의 식에 의한 그래프 개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식은 VDS가 어딘지 안 보이네요. VDS가 VOV보다 작을 때 다시 VOV는 VGS-VT죠. 이것보다 작을 때,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공식이고 이 뒤로 넘어가는 이 큰 곳은 RO에 의한 이제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래프는 VDS가 VOB보다 작을 때를 가정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그래프들은 다 지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VGS-ID 커브 공식은 VGS-VT의 제곱이고, 이거를 VGS로 바꾸면 이제 항을 넘겨서 얘만 이제 빼면 2 넘어가고 루트 씌워서 KWL 분의 2ID 플러스 VT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VT라고 했던 이 부분이 포션이고, 그러면 실제 어떤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일 때에 VGS를 여기를 하면 이때가 인가한 VGS1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루트 여기 있으면 요 식이 되고, 우린 이거를 VOV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요 포인트들이 다 VOV1, VOV2, 3, 4가 될 겁니다. 다시 쓰면 VOV 플러스 VT가 됩니다. 그러면 VGS 그리고 VGS-ID 커브 공식에 대한 설명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는 이제 VDS가 VOB보다 작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큰 경우는 이상적으로는 이까지 최소 VOB 전압 이상이 걸리게 되면 이상적으로 모스펫은 해당 VGS에 맞는 커런트를 동일하게 흘리게 됩니다. 즉 VDS의 변화에도 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GS 변화에도 전류가 이제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요 기울기 자체가 지금 0이죠. VDS분의 ID가 0이죠. 그럼 반대로 ID분의 VDS는 저항이고, 이게 지금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전압 변화에도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를 이제 액티브 동작을 한다. 누구는 세츄레이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액티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액티브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소자의 VDS의 VOV보다 덜 인가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무한대 저항이 아닌 저항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VDS가 VOV보다 작을 때 트라이오드, 클 때는 액티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특정 전압을 인가를 하면 그 VGS에 맞는 VDS-ID 커브가 그려지면서 VOV보다 큰 VDS가 걸렸을 때는 전류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액티브 영역으로 동작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식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 액티브 영역에서 R가 이제 Rout, 여기서 이 저항성이 무한대다라고 말을 했고,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R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영역에서의 이상적인 상황인 저항이 무한대,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라 VDS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좀 더 흐르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래 이상적인 모양이 이 상태면 점점 좀 뜨기 시작합니다. 실제 모스펫을 이제 VDS를 인가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하이볼테이지나 고전압 소자로 넘어가면 거의 끝자락 가서는 좀 많이 뜨게 되고, 여기서 보이는 저항성이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반대로면 다시 VDS-ID가 증가하는 거니까 반대의 저항성은 감소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 커런트 대비 좀 더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가한 이 VGS 대비. 그래서 이 실제 VGS에 제가 이 정도의 전압을 인가하면 실제 모습에서 흐르는 전류는 이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R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VDS-ID, 이제 VDS가 VOV보다 클 때죠. 이 저항성은 RO, 소문자 RO라고 표현을 하고, 이 RO에 대한 식은
ID분의 VA. 이 VA는 이제 원리 볼테이지라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면 다른 영상을 참고 구글 링하거나 해서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D가 증가하면 R호는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ID가 증가하려면 VGS가 더 인가되고 이게 쭉쭉쭉쭉 올라간다면,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점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기울기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고 R호는 감소하는 거죠. 반대니까 VDS 분의 ID가 지금 그래프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그게 R호죠. 그 저항성이죠. 이거는 아시는 분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앰프나 뭐 컴퍼레이터 등등의 게인을 말할 때, 혹은 뭐 커먼 소스 단에 전류원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V인의 입력 변화에 대한 Vout의 출력에 대한 그 게인은 우리 일반적으로 스몰 시그널 모델을 계산했을 때 GM Rout이라고 했습니다. 이 Rout에는 R호라는 변수가 들어있고, 이 GM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트 2K ID입니다. 그럼 이거랑 R호가 ID분의 VA, 부모에 있는 이걸로 이루어진 이제 포션이 이 R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Rout에 관한 식으로 이제 곱해지는 게 게인으로 나타나는데,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GM은 증가하는데 Rout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최종 AV는 어떻게 되나? 게인은 이론적으로는 얘는 루트의 ID로 증가하고 얘는 ID분의 이제 네모로서 감소하게 돼서 이 곱하면 루트 ID분의 네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ID가 증가하면 게인은 낮아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커먼 소스 단의 전류원을 그려보면 사실 이렇게 PMOS로 커런트 미러단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형태인데, 이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전류를 바꾸냐, 이 게인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전류에 의한 이 Rout의 변화 혹은 GM의 변화로 인해서 이 게인이 바뀌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다룰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캐스코드를 찾는 방식으로 여기 보이는 이제 R호가 이 모스펫의 1 플러스 GM R호배 되어서 보이고, 플러스 자기 R호까지 더해지는 형태로 엄청나게 게인이 극대화되는 시키는 이제 방식이 이제 캐스코드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렇게만 본다면 윗단만 Rout이 늘었으니까 아랫단 그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아랫단도 캐스코드를 쌓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R호가 100이었던 게 만이 돼도 아랫게 여전히 100이라면 만 병렬 100은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단으로 쌓아주는 형태로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R호는 모스펫의 W/L 소스 드레인의 이 랭스의 영향에 비례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모스펫에서 우리는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를 했고 채널이 쌓여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하다가 이제 소스 드레인이라면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면 이 채널이 핀치 오프가 일어나고 점점점 채널이 줄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는 공핍 명령으로 차고 드레인 소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부터는 R호에 의해서 커런트가 걸린 VGS만큼 제한된 채로 딱 원하는 커런트만 흐르게 됩니다. 더 이상 VDS를 더 인가를 한다고 해서 전류가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공핍 영역의 강전개 효과로 그 모빌리티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빌리티 전개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처음에 이동도가 증가를 하다가 모빌리티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전개를 인가해도 모빌리티가 올라가지 않고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 정도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이 뭔가. 우리 아까
액티브 영역에서 VDS와 ID 사이 간의 그 변화량, 즉 저항성이 arrow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엔 GSID 커브에서 다시 좀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VGS와 ID 간의 이 변화율 1 GM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슬로프 델타 ID가 GM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저항성은 GM분의 1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VGS가 인가됐을 때 그 포인트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다 GM1, GM2, GM3를 의미하게 되고, 우리가 소신호 모델로 들어가면 어떤 특정 DC 전압이 인가된 후에 AC 해석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 해석할 때 그 AC 해석에서 DC 전압원을 빼지 않습니까? 마치 뭐 이런 AC가 들어가고 DC가 들어가는 커먼 소스 구조로 막 우리가 아웃풋을 해석을 할 때 AC 해석을 하면 이거 다 떼고 DC 떼고 그라운드 처리, VDD 떼고 그라운드 처리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DC가 인가된 여기서부터는 이 DC 전압에 대한 포션은 제거하고 여기를 확대를 한다면 사실상 일자로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GM을 상수화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변화율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아주 확대를 한다면. 어찌됐건 이 변화량, VGSID 커브의 변화량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G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GSID 커브 공식에서 이번에는 VGS에 따른 ID 커브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VGS 넘어가면 K L 그냥 VGS-VT입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요 식에서 2 넘기고 또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K VGS-VT가 됩니다. 즉 VGS-VT는 KW가 1분의 2ID 루트가 될 거고,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두 번째 표현 방법이 2KW가 L ID 루트. 그래서 GM은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될 수 있고, GM은 루트 ID의 루트 형태로 비례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DS1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VGSID, VDSID, 기울기 GM, 기울기 arrow, 마지막은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있고 좀 러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VDSID 커브에 대한 해석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미분을 하면 VDS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K 미분 또 VGS-VT VDS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VOV라고 말하고, 그 정도의 지금 반도체 소자의 DS에 걸린 전압을 다시 VDS 전압이 DS의 특정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저항 성분을 이렇게 RDS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좀 러프하게, 왜냐면 이것도 아주 작은, 여기가 보통 0.2V 수준인데 이것보다 아주 작은 영역에 이 포인트들을 다 계산하기에는 이거는 뭐 굳이 컴퓨터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러프하게 그냥 쭉 1차 함수로 그냥 봅니다. 여기는 2차 함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아까 0.2V 언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VDS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작은 수다라고 그냥 소거를 해버리고 요걸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RDS5는 ID분의 VDS고 그것도 VDS가 VOV보다 작을 때만 넘기면 그냥 분의 1입니다. 이상입니다.